제목은 사출성형 해석 적확도 향상을 위한 표준화 마인드맵 작성하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항상 실험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잘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용어를 혼선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적확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영어로는 precision이나 accuracy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여기서 적은 어, 목표, 관역, 또 분명이라고 하는 표현의 적이라는 부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조금도 틀리거나 어긋남 없이 정확하고 확실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이 쓰는 용어인 정확성은 바르다 또는 곧다라는 표현으로 사실 우리가 시뮬레이션과 얼마나 잘 맞느냐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거에 따라서는 정확성보다는 적확성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신뢰성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어떤 믿음이라는 표현 어떤 그 한 분의 용어로서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몰드플로우 적확성을 높이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주제가 적확성이라고 하는 용어로 테스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주제를 조금 더 주요 단어로 색깔을 좀 입혀봤고요. 여기에서 검정색 글씨를 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사출성형에서 그리고 적확성, 적확도라는 표현, 근데 이것을 이제 향상하고 싶은데 표준화, 마인드맵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부분은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용어죠. 사실 저도 이번에 그 저희 딸의 학교 숙제를 도와주면서 마인드 매핑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됐는데요. 마인드맵은 좀 크게 benefit 그리고 플래닝 또 얼마나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을 향상하고 창의성을 더 높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우리의 프로젝트나 어떤 목표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스트래티지, 어떤 전략 같은 것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분산되어 있으면 힘들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마인드맵을 그려보면 조금 더 우리가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 쉽게 기억할 수 있고 또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빠르고 재미있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 바로 마인드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마인드맵은 혼자 그리기보다는 같이 협업해서 그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뭐 쉐어링 또 얼마나 그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산성 또 얼마나 통찰력 있게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아이디어를 혁신으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텐데 그 생각들을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만들어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인드맵을 만들어내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제 사용할 도구는 왼쪽 상단에 보여지는 것처럼 xmindkorea.net 슬러시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를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엑스마인드 8 스탠다드는 무료라고 합니다. 저는 뭐 마인드맵을 그냥 서칭하다 보니까 괜찮은 소프트웨어가 있는 것 같아서요. 다운로드 받아서 이것으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몰드플로우 받으러 오시는 부분에서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 실무에서도 맞추는 그 시간이 또 꼭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이제 하나의 주제로 삼은 것은 Successful Injection Molding이라고 하는 교재에 있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마인드 매핑을 함께 그려봤고요. 거기에서 약간의 색칠을 하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패턴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주요한 어떤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글씨가 뭐 제가 막 그리고 막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쁘진 않죠. 이런 부분들을 아까 주요 주제로 해서 다음과 같이 엑스마인드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출 성형 해석이라고 하는 분야 안에서 여러 가지 주요한 어떤 과제들, 여러분들이 그런 이런 일들을 아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안에서도 아마 적합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또 여기 사출 성형 해석 이외에도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것은 몰드 플로 디자인 철학이 사실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균일한 살두께를 유지하라 또는 일반적인 설계 가이드라인은 국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고 또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이런 것들을 주의해라. 또 전략적으로 유동 패턴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품의 개발자 입장에서 또는 사출 작업자의 입장에서 금형 설계나 금형 제작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적합성을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뿌려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좀 구체화될 수 있을까? 또 적합성에 맞춰진 이 책은 뭐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적합성에 맞춰진 내용을 엑스마인드를 통해서 한꺼번에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를 좀 시연을 통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시연을 같이 좀 해볼 텐데요. 지금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이시면 테스트로 보인다고 이렇게 글자로 써주셔도 좋겠습니다. 글씨가 아주 제가 크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반응 속도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적확성이라고 하는 부분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더 넓게 한번 펼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적확성 시뮬레이션과 얼마나 해석과 실험이 같으냐라고 하는 것인 거죠. 이 부분에 가장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마 몰드플로우 개발자들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몰드플로우 개발자가 아니니까 사실 이것을 맞추는 거에 대한 노력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로스일 수 있습니다. 그냥 그것들은 전문가들이 할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유동과 또 냉각, 변형에 대한 과정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인데 우리의 목적은 사실 비용 절감이라든지 생산성 향상, 또 품질 개선과 같은 부분에 더 포커싱이 맞춰져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잘 맞춰지기 위해서 뭐 다양한 뭐 더 넓은 의미에서 납기 지연을 방지하고 시사출을 최소화하고 또 재료를 절감하는 역할들, 또 사이클 타임을 개선하는 거라든지 또 그 금형의 핫스팟이나 또 제품의 두께, 고화 시간을 예측하는 문제들, 그리고 제품 품질 개선의 측면에 있어서는 미리 문제를 예측하게 되고 그것들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더 아마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실험과 해석이 잘 맞아야 그 다음 개선안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들 때문에 보통 직접적인 비교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시뮬레이션에서의 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라스틱 재료의 물성이 가장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품 형상의 변수들, 그리고 금형의 변수들, 또 사출 조건이라든지 사출기의 어떤 변수들, 또 솔버 파라메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뮬레이션에서의 변수들이 있을 거고요. 실험의 변수는 사실은 거의 유사하겠지만 얼마나 플라스틱 재료의 물성이 생산 일자별로 같은지 또 제품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경되어지는 않았는지 또 금형의 변수는 제작 공정 중에 또 변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제품의 형상이 그대로 반영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변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공정 조건이나 사출기의 변수로서 어떻게 세팅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변수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려고 하더라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1대1로 맞추는 부분의 프로세스는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1대1로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개선안이나 대책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제가 지금 마인드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마인드맵의 장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굉장히 쉽고 빠르고 같이 이렇게 펼쳐가면서 또는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탭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어떤 개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엔터를 버튼 누르면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펼쳐가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인드맵은 토니 부잔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지금 손쉽게 이렇게 서로 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게 우리 스스로 사실은 이 시뮬레이션이 단순히 한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닌 게 측정팀 따로 있죠. 설계팀 따로 있죠. 실제 사출하는 사람 따로 있죠. 여러 가지 팀이 협업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느 하나 우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인드맵을 이용하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론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내용인 거죠. 몰드플로우 디자인 철학 이런 부분들의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금형이나 제품 설계나 사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더 구체화되기 위해서 특별히 최적화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몰드 플로우 한다라고 하면 바로 그냥 최적화된 결과가 나오는 줄 알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얼마나 실험을 많이 하고 이것을 잘 확인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마다 결과가 달라질 것이고요. 사실 우리 몰드플로우 안에 최적화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바로 DOE와 파라메트릭 스터디입니다. 파라메트릭 스터디는 모든 요인 분석, 모든 부분의 실험을 다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으로 솔빙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긴 하고요. 근데 최소한의 실험으로 최대 효과를 보는 것이 바로 DOE죠. DOE의 정의를 잠깐 보면 어떻게 실험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취하고 또 그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통계적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험할 거냐? 실험에 대한 방법을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할 거냐? 사실 뭐 여론조사나 표집조사 또 실험 계획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실험 계획을 할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사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실험 계획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뭐 변형을 좀 잡고 싶다 그러면 특성치가 변형일 것이고요. 그리고 변수로는 보압이라든지 또 수지의 온도나 금유의 온도, 사출 조건 또는 제품의 thickness 이런 여러 가지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어느 수준으로 할 거냐, 뭐 수지의 온도를 몇 도에서부터 몇 도까지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 또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때는 반복 실험을 할 필요가 없지만 실제 사출할 때는 사출할 때마다 여러 가지 다른 인자들이 들어갈 수 있어서 반복 실험을 그래서 이런 실험들이 이제 끝나게 되면 데이터를 어떤 방법으로 취할 거냐, 어떤 실험을 할 거냐. 몰드플로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배치법이나 아니면 반응 표현법이나 다구찌가 제안한 로버스트 실험 계획법을 이용해서 주로 많이 실험을 합니다. 이런 배치법 같은 경우는 3번 정도 실험이 되기 때문에 아주 금방 결과가 끝나지만 사실은 최적의 접근을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보통은 최적의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반응 표면 계획법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결론을 낼 거냐, 이 최적의 결과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이 DOE라고 하는 실험 계획법은 최소한의 실험으로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자와 특성치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 가장 좋은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고 또 영향을 주는 인자 중에서 얼마나
중요 인자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선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 실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실험 계획법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좀 큰 의미에서 통계적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 접근은 우리가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아주 자료 수집이라든지 요약 또 해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위한 이론과 방법을 과학적으로 제시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통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통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시각화라든지 여기서 시각화라고 하면 어떤 기법으로 나타낼 거냐 또는 표나 그림, 수치적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통계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서 추정치라고 하는 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잘 그림으로 예쁘게 나타냈다면 이제 예측 성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실제와 유사하냐라고 하는 부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립표본이나 대응표면 같은 것을 이용하거나 분석 방법 중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가장 좀 일반화되어 있는 분산 분석이라든지 상관 분석, 회귀 분석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 통계학이라든지 기술 통계학, 추측 통계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또 빅데이터 분석이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부분은 굉장히 유사하지만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지금 최근에 개발된 그런 뭐 딥러닝이라든지 또 의사결정 나무 같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빅데이터, 그냥 일반화된 정도의 데이터가 아니라 더 큰 데이터를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의 시각화를 하고 또 확률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계적 추론까지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모두 방법론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법론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런 대책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시뮬레이션과 실제가 잘 맞는지만 확인을 한다면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진정한 이런 데이터를 잘 확인해서 그것들을 분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가 나왔다면 그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실행을 하는데 우리가 적용 시점, 몰드플로우 언제 돌릴 거냐에 따라 예를 들면 제품의 기획이라든지 설계, 구성 타이밍에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제품의 디자인 안정화라든지 뭐 이런 정보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또 금형 제작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한다면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사출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런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펼쳐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몰드플로우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인사이트, 시너지, 어드바이저라고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소프트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표준화되어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저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수지의 물성입니다. 수지의 물성 부분에서 보면 측정 범위가 있어요. 수지 회사들이 보통 측정을 하게 되면 MPL 125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많고요. 최근에는 MPL 150까지 이제 포함하게 됩니다. 사실 점도라든지 열적인 어떤 열 전도성 비열, PVT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수축이라든지 또 기계적 속성 변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MPL 150 정도의 물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사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압력 의존성 계수 부분을 우리가 측정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D3가 있거나 없거나 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이것들을 우리가 진짜 측정이 되어 있는지를 수지 물성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품질 표시기, 여기에는 충전 과정에서 또는 보합 과정에서 변형 과정에서의 품질을 골드, 실버, 브론즈로 나타냅니다. 여기에는 최근에 측정되느냐, IMR 장비로 측정되느냐, 캐필러리오미터로 측정되느냐, 또 D3가 있느냐, 정초로스가 있느냐, 멀티 포인트로 측정되느냐에 따라서 이 레벨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또
PVT도 마찬가지고 변형도 직접 측정이 되느냐, 최근에 측정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되고 승인된 랩에서 측정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뢰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요. 또 측정 기관에 따라서도 측정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면 해석을 못 하느냐? 사실 그럴 수가 없죠. 시뮬레이션은 꼭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DB를 통해서 우리가 적확성 평가에 대한 테스트를 계속 DB로 만들어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제품의 형상, 두께 예측, 여기에 설계 변경 유무라든지 또 주요한 인자들 중에 사실 제품의 형상이나 두께를 결정하기 전에 보통 이런 사출기부터 시작해서 제품의 정보 또 플라스틱 재료 정보들이 제품 설계 단계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품의 형상이 얼마나 잘 표현되었느냐, 특별히 메쉬 부분에서 수렴성에서 과도하게 단순화가 돼서 메쉬 개수를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공했지만 신뢰성을 낮추지는 않았는지 또 두께를 우리가 잘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메쉬의 변수에 따라서 우리의 최적의 수렴성을 평가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해석의 범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는 해석의 범위를 필링, 패킹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성형 가능성 예측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자면 미성형 또는 유동 밸런스 이런 부분에서 압력이 부족한 경우 또 형체력을 초과하는 경우 유동 선단의 온도가 천이 온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이런 부분들의 미성형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유동 밸런스 측면에 있어서 제품뿐만 아니라 캐비티에 따라서도 얼마나 충전이 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또 외관 불량, 럴드라인, 싱크마크, 플로마크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결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부분들의 변수들은 아주 다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어떤 범위로 해석 결과는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데이터를 표준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주로 상관관계가 많이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하게 되면 충분히 더 좋은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사실 굉장히 우리가 좀 올 2월부터 진행한 몰드플로우 카페죠. MFUG라고 하는 카페를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한 160분 정도가 카페에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거기에 아주 다양한 주제로 아주 인기 글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최근에 나온 인기 글들이 굉장히 소중한 정보들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하트러너의 유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음, 또 냉각수 유량에 대해서 엑셀로 자동적으로 간단하게 계산하는 기능들, 또 보고서 자동화해서 게이트 고화 시간을 자동으로 예측하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그런 API를 짜서 그 부분을 공유를 좀 해주셨었습니다. 또 냉각 시간 예측을 후육 제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표준화, 또 쉼에 대한 메커니즘 이런 여러 가지 인기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내용들이 쭉 제가 한번 대략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요. 다양한 글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들을 아직도 카페에 가입하시지 않은 분들은 좀 가입하시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쉬운 거는 아직은 저희가 카페 활성화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유지보수 고객 위주로 저희가 그래서 아직도 좀 승인이 안 되시는 분들도 좀 계시긴 한데요. 좀 가능하면 유지보수 고객 위주로 저희가 좀 진행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